자,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네. 5년 금방이네요. 마지막 신년사. 이게 국회의원 4년 임기는 더럽게 안 가는 것 같은데 5년은 너무 대통령 5년 임기는 어떻게 이렇게 훅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신년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5년이면은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5년 사이에 저희 다 5살씩 먹은 거 아니에요. 와. 그러네요. 그때 아우 우리 대통령님 대통령 취임하실 뽑을 때. 때는 그래도 내가 젊었구나. 중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문 대통령과 지난 5년을 같이 했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도 참 그 운이 없는 대통령인 거예요. 갑자기 탄핵하는 바람에 준비 없이 대통령 되셨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외교 갈등이 있었죠.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이 지랄하는 거 조금 달래놓으니까 코로나 터졌죠. 네, 코로나 마무리 지어놓고 지금 정리하려면 또 오미크론 터지죠. 이 끝도 없는 그 환란 속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환란이었어, 환란. 네. 그러니까 쉬울 때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항상 어려울 때 이마만한 어떤 그 성과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진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신년사 한 주를 생중계하는 공중파가 없고 그 관련해서 일면에 실어주는 신문사가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일면이었어. 그렇죠. 한마디만 해도 무조건 일면이었죠. 공중파가 30분 동안 분석하고 내용 설명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덕담 해주던 방송이었어. 참 진짜 속된 표현으로 나노로 핥아주더니 야 씨 이것들이 아니 누가 보면 지지율이 한 5%쯤밖에 안 나오는 인기 없는 대통령인 줄 알겠어. 인기 없는 대통령도 이 정도까지 지금 하면 안 되지. 45%야, 45%.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 만족률이 지금 출마하면 바로 뽑혀. 그건 당연합니다. 진짜 점 우리가 하나만 찍고. 네. 천재인입니다 이러면서 없을 나오면 거야, 그냥 이러면서. 바로 되는 건데 이 안타까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보내야 되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신년사 안에 담겨 있는 유종짐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으신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는 국민 삶의 완전한 행복과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등의 4가지 다짐이 핵심 주제어로 담겼다. 그리고 65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자, 핵심 주제로 보면은 첫 번째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얘기를 하면서 방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현재도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지금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가 140만이에요. 하루에. 정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이제 셧다운 없이 오픈된 상황에서 지금 3,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 붕괴를 안 일으키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심각한데 이제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유럽인데 유럽은 완전 봉쇄 다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발 입국도 막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10만 프랑스, 영국 20만. 영국은 7일 평균 19만 2천.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전체 확진자 숫자 대비 2% 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는 사실 오미크론이 70%, 90%까지 올라가 있는 우세종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린 현재 오미크론마저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물론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몇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장점들이 있기는 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미크론을 PCR 검사로 서너 시간 안에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언제 그런 기술 또?
그러니까 빨리도 개발했나? 빨리도 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검사를 분류해서 하려고 하면 3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시간, 4시간이면 이 오미크론까지 완벽하게 추적해낼 수 있는 PCR 검사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이거를 점점 확대시키면서 오미크론까지도 추적 조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들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고 있고 거기 관련한 치료제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오미크론에까지 효용성이 있는 국산 백신의 임상 완료와 접종도 거의 이제 한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선언은 5월 달 정도 돼야 이제 이 취임식이 있겠지만 일단 5월 이전에 국내에 있는 그 방역 상황 자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말 천정국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춰놓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올해 1번 목표로 제시를 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코로나 외국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뭐 호주 이런 데도 지금 뚫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35,000에서 5만 매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를 세게 하던 국가가 아이슬란드였어요. 근데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왜냐면 거기는 원래 섬나라인데다가 또 그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90% 이상 2차까지 접종 완료를 시켰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청정국이라고 자신했는데 델타는 그렇게 막아낸 아이슬란드가 지금 오미크론한테 개 털리고 있어요. 하루에 2,000명, 2,500명씩 나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숫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슬란드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중에 2,000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국민 숫자의 거의 1%가 매일 확진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은 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세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통제를 유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아이슬란드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거지. 조만간 풀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아이슬란드 안 되면 유럽 어느 국가도 안 되는 거야. 육로가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면. 그럼 이런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방역 성과는 사실상 기적적인 거거든요. 뭐 일본에는 뭐 100명도 안 나온다? 누가 믿어 그 말을 지금. 응? 일본 또 오미크론이 약간 우세종인 것 같은데. 근데 오미크론 우세종인데 오미크론 검출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를 일부러 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PCR 검사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걔네 PCR 검사는 오미크론 확진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미크론 할 수 있는 키트들, 진단 키트들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유럽은 급하게 승인을 해갖고 다음 달부터 아니면 이달 말부터 이제 바로 수출이 될 건데 일본은 갖고는 싶은데 달라는 말을 못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들은 160번째 순위인지 생각하고 니네 그냥 한 번 다 넣고 난 다음에 와.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 뭐 오지 마. 오지 마. 그래 끝까지. 굳이 뭐 이제 와서 구차하게 손 벌리니 니네는 민도에다 유전자까지 좋아가지고 그럼. 코로나에 특화돼 있는 민족인데 아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그냥 마. 안고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하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재정에 대한 그 선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간에 어느 정도 공약에서의 공통점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저쪽 당에서 인정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이 당선과 상관없이 이재명 정부 안에서
상반기 안에 1분기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네.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이러면 안고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 재정 지출과 추경에 대한 또는 책임까지? 책임까지 먼저 안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 처리에 대한 또 피해자 보상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거 갖고 이제 저쪽에서는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또 포퓰리즘이네 매표행위네, 뭐 이따위 뭐. 소리 하면서 비난을 할 건데 그것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고 강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도국가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다음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누리호 발사, 그러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늘 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네. 방송에서 공급망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무역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의 특산물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핵심 소재들과 기술과 관련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역 공급 라인이 아마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 D10 또는 D140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장이 되고 그 중심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왜 이 상황에서 누리호 얘기가 나왔냐는 거죠. 이제 1차 누리호 발사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의도된 탄두 실험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2차 발표가 5, 6월에 있어요. 2차 발표에서는 다중 발사 시험 모드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띄워가지고 궤도에 도착한 다음에 네. 여러 개를 나눠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여러 개씩 갖고 와서 여러 궤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위성을 여러 개,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쏠 수 있는 실험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 기술하고도 연관되는 기술입니다. 이것만 해결한다고 치면 러시아나 중국도 감히 우리한테 함부로 개기지 못할 거고 늘 말하지만 우리 누리호는 너무 날씬해요. 이거는 로켓가 아니야. 미사일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 안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국방력과 안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절대 기죽지 않는 꿀리지 않는 국가로서 위상을 앞에 세우겠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최소 6월 이전에 전자권 전환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안에 받는다든지 일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끌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탄소 중립, 그다음에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 수소 선도국가 추진 뭐 이런 거 얘기. 요게 다 수소 시대죠.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도로 수소 운반에서부터 저장과 보관, 나중에 전기로 다시 발전하는 이런 설비들까지 모든 게 한국 표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술력으로 표준을 우리가 5G, 6G,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블록체인까지 대한민국의 기술 표준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요. 그 뒤에서 이제 미국이 든든한 후원자 내지는 동업자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 즉 우리 문화의 힘인 거죠. 단순하게 이제 드라마가 연서로 히트를 치거나 빌보드에 그냥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교대로 계속해서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떠나갖고라도 한국 문화의 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 사랑받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임기 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막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블랙리스트 문화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유튜버 블랙리스트 아닌가? 유튜버 블랙리스트 아닌가? 우리 정도 노딱이라고. 되면.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소프트 파워까지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았고 이 마무리 방점을 임기 내에 찍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떤 거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렇죠.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들으면 제일 뭐랄까 이거 너무 반대로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뭐가 있나요? 네, 일단 국민 삶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를 열고 또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 그다음에 또 뭐, 교통사고 네. 산재 사망을 줄여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사실 이게 늘 언제나 그 민주정부, 진보정부 또는 노동계 등등 그 산업계가 전부 원하는 사안인 건 맞아요. 근데 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경제 위기를 위해서. 망한다 했지. 네. 뭐. 지금은 기업 다 죽인다. 그렇지. 대기업들이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나라 수출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얘기죠. 수출 역대 최고입니다. 네. 역대 그래서 최고예요. 지금은 성장과 동반한 질의 이게 국민질, 노동자의 질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질적 생활의 향상을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런 보존 가운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천정복지 위주로 이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신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당연한 거죠. 방향이 그쪽으로 그렇죠. 갔었어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최고의 위기는 인구 감소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처음으로 시도될 수 있는 원년을 지금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고 여기에 대한 재정 지출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거 안정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하면서 최근에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먼저 발판을 놔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그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가 이번 탄핵 국면 때문에 5월 달로 이게 변경이 된 거지. 원래 10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그 취임식 하고 이게 이제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때문에 졸지에 5월 달로 되다 보니까 정부가 딱 그게 주기가 정부 운영 주기하고 대선 임기 주기가 6개월이 딱 비는 거예요. 5개월 정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러한 발판을 놔주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교류 또는 남북 평화에 관한 거죠.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거를 임기 내에 잃어버리게 되면 대선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대선 전에 종전 끝나고 남북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해외 투자는 물론이고 어떤 그 한국에 대한 기대치 또는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 기대치가 훨씬 높아지면서 사실 더 자동으로 떠밀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하는 게 정전선언 발표라든지 남북교류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쟤네들이 뒤집을 수 있는 선언 아니에요.
질질 끌고 가다 어떻게 시기를 늘릴 수 있는 선이지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는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완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자체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다가 어느 정도 언지를 준 게 아닐까. 아 얘기를 해놨다. 자, 누구누구 만나. 근데 이렇게, 조심해라고 했겠지. 그래. 우리 현정이란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개기면 니들 혼나. 뭐 이런 얘기를 해두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는데요. 네, 이제 신년사 마지막 부분에서 65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축제회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편이 없는 축제회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자중질환 내부를 일으켜갖고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예,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 부전승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그 사상 초유의 대선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원래 축제는 바깥 경비 신경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끼리 알아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막 더 신나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즐기는 게 더 좋거든요.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겠네요. 정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얘기한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정권을 연장하게 해주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대선이 걱정이 뭐 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스스로 자기 미래를 얘기한 나한테 거야. 넘기라고 그냥. 네. 미친놈 아니야. 하여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경쟁한다라는 차원 하에서 저쪽은 국민도 없고 국민의 힘인데도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쟤네들은. 힘도 없어 보여. 김종인 보면 힘도 없어 보여. 힘도 고만고만 하더라고. 하여튼 국민의 짐은 이제 노인의 짐으로 역할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거나 분란 없이 선거를 이루어야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지들이 싸워갖고 자중질환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 지지층이 무너져갖고 정말 60대 40 또는 70대 30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지들이 자초한 거잖아.
원래 찍어주던 사람들 왜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실망시켜버린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갈등 없이 국민이 모든 지지를 열렬하게 모아서 기대할 수 있는 정부, 기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개혁 작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안철수와 윤석열을 심은 게 아닐까라는 깊은 뜻을 한번 그마저도 큰 가져봅니다. 그림이었다.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오늘 그 신년사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그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의 자리란 이런 것이고 대통령 신년사의 품격이란 이런 것인데 어따 대고 감히 박근혜, 최순실 따위가 정말 그 저렴한 언어로 온갖 그 정말 필요한 것들은 쏙 빠진 말도 안 되는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것들을 신년사라고 꺼내놨는지. 통일 대박이라는 거. 아니 대통령 신년사의 대박이 뭐야.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누구라도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란 참 자리다. 놀라워요. 나는 이 박근혜 이하의 최악의 정치인이 나올까 싶었는데 윤석열이 나왔고, 그러니까. 최순실보다 멍청한 비선이 있을까 싶었는데 김건희 나왔죠. 김건희가 나오더라는 거지. 나왔잖아 어? 이미. 결과적으로 이 선의 끝도 끝이 없지만 악의 끝도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비교 체험 극과 극이 너무 괴리가 나. 비교를 할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들은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어. 심해. 어디까지 갈 건지. 정말 뭘 상상하든 그 이상. 정말 불교에 나오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